피아노를 보는데 어릴 적 피아노 학원에 다니던 여동생이 생각났어요. 교통사고가 나서 죽었거든요. 뺑소니였어요. 나는 오른손을 들어 청년의 손을 잡았다. 손이 차가웠다. 아팠겠네? 나는 말했다. 모르겠어요. 그냥 그 후로 뭔가가 사라졌어요. 성공하고 싶은 마음, 뭐 그런 것들이요. 사람들한테는 고시 공부 중이라고 거짓말을 했지만 사실 아무것도 안 해요. 청년이 말했다. 나는 그래도 된다고 말해주고 싶었다. 가만히 있는 것도 힘든 거라고. 딸이 초등학생일 때였다. 일을 마치고 집에 가보니 딸이 방 모서리에 쪼그리고 앉아서 울고 있었다. 무슨 일이냐고 물었더니 아무도 땡을 해주지 않았다는 거였다. 얼음땡 놀이를 하는데 아무도 땡을 해주지 않았다고. 그래서 혼자 얼음이 되었다고. 그 후로 나는 딸과 얼음땡 놀이를 자주 했다. 아침에 딸을 깨울 때도 그랬다. 딸이 얼음이라고 외치면 내가 땡 하고 말하며 딸의 이마에 꿀밤을 먹였다. 내가 사다리에서 떨어져 팔이 부러진 적이 있었거든요. 나는 청년에게 말했다. 그때 딸이 내게 말했다. 엄마 얼음하고 외쳐. 그래서 나는 얼음하고 말했다. 30분이 지나도 1시간이 지나도 딸은 땡을 외쳐주지 않았다. 딸이 땡을 해주길 기다리면서 나는 종일 소파에 앉아 있었다. 저녁이 되었고 그제야 딸이 내 손을 잡으면서 땡 하고 말했다. 나는 화장실에 가서 시원하게 오줌을 누웠다. 그러면서 생각했다. 아, 가끔 얼음이 되어야겠다고. 나는 청년에게 지금은 술래를 피해 얼음이 된 거라고 말했다.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이번에 출간한 날마다 만우절이라는 소설집은 제 6번째 소설집이고 경장편을 포함하면 9번째 책입니다. 몇 년 동안에 걸쳐 쓴 단편을 하나의 책에 묶는다는 것은 뭐 어떻게 보면 이제 한 집에 여러 가구를 넣는 것 같은 건데요. 머릿속에 있던 설계도가 이제 작품들을 모아놨을 때 뭐 뜻대로 되지 않을 때도 많고, 또 작품들이 따로따로 흩어놨을 때는 뭐 또 그대로 읽히는데 모아놓으면 또 조화가 안 맞을 때도 있고, 그래서 소설집을 내는 기간에는 좀 그런 실패의 과정을 계속 여러 번 반복하는 그런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자신하고 가장 많은 대화를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소설집을 막상 내고 나면 좀 홀가분하고 뭐 금방 잊을 수 있을 것 같은 생각도 들어요. 지금이 좀 그런 시기고요. 그러다가 이제 뭐 또 새로운 소설들을 쓰기 시작하면 언제 책을 냈나 싶을 만큼 금방 좀 잊어버리는 편이니까 곧 그럴 시기가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작품이 바뀌는 건 뭐 별다른 계기가 있는 것은 없고요. 오히려 저는 그냥 늘 똑같이 써야지 이런 마음으로 쓰는데, 두세 편을 쓰다가 좀 멈춰서 뒤돌아보면 조금 바뀌었나?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저는 바뀌어야지 하고 생각해서 소설을 쓴다기보다는 소설을 몇 편 쓴 다음에 멈추어서 뭐가 바뀌었지? 하고 이렇게 좀 뒤늦게 인식하는 그런 편이에요. 그래서 그런 과정 때문에 제가 좀 소설 쓰기를 좋아하는 게 아닐까 싶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제 자신을 좀 세 개로 잘 분리해서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그게 이제 사는 나, 쓰는 나, 읽는 나라는 건데, 이걸 3등분을 잘 해야 된다고 늘 이제 제 자신에게 자주 말을 해요. 그런데 이 사는 나하고 읽는 나가 나도 모르게 쓰는 나에게 영향을 주는 것, 이런 것들, 이런 삶을 좀 살고 싶어요. 그래서 쓰고 난 후에 뒤돌아서 사는 나와 읽는 나가 어떻게 쓰는 나에게 영향을 주었지를 제가 쓴 글을 통해서 뒤늦게 좀 깨닫고 공부하게 되는 것, 이런 과정이 저한테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20몇 년을 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첫 번째 스타트와 지금 비교해보면 저도 좀 놀랄 만큼 이렇게 좀 바뀌어 가는구나, 뭐 이렇게
알게 됩니다. 저는 소설을 구상할 때 이제 뭐 스토리와 무관하게 내 소설 속 인물이 이번 소설에는 어디서 웃을까? 어떤 장면을 통해 웃게 될까라는 그런 것을 가장 먼저 상상해요. 그래서 제 소설에서는 이런 장면이 되게 빈번하게 나오거든요. 낯선 사람을 만나고 서로 농담을 하다 한바탕 웃고 헤어져서 각자 쓸쓸한 집으로 돌아간다. 뭐 이런 어떤 패턴의 그 장면들이 좀 많은데 모르겠어요. 저는 늘 그런 장면이 좀 끌리고, 예. 그다음에 제가 어릴 때부터 장래 희망이 농담을 잘하는 어른이었어요. 예. 저는 조금 이제 뭐 사람들을 위로할 때 여러 방식이 있는데 좀 농담으로 위로할 줄 아는 그런 어른이 좀 근사한 어른이 아닐까. 예. 그다음에 이제 그 농담이라는 것이 그 어떤 타이밍에 잘 들어가면 진짜 사람들을 위로해 주지만 어떤 타이밍에 잘못 들어가면 진짜 상처를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좋은 타이밍에 남을 진짜 위로해 줄 수 있는 농담을 하는 것이 좀 더 성숙한 어른이 아닐까. 어릴 때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 소설 인물들에게는 그렇게 농담을 던질 줄 아는 그런 장면을 하나씩 만들어주자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소설에서 좀 그런 장면을 많이 쓰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본격적으로 소설을 이제 쓰기 시작한 게 20대 후반이었는데요. 그때부터 내가 50이 넘으면 귀여운 할머니들이 등장하는 소설을 쓰리라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 당시 제가 읽었던 한국 문학은 되게 좋은 작품 많은데 좀 귀엽고 철없는 노인들이 나오는 소설은 별로 없었어요. 좀 다들 진지하고 좀 어른 같은 그런 노인들만 나왔는데 좀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그렇게 진지한 어른으로 늙을 것 같지가 않아서 무조건 귀여운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나오는 소설을 나중에 50이 넘으면 써야지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최근 몇 년 전부터 제가 좀 특히 단편 쓸 때 좀 속도가 느려지고 그러면서 계속 첫 문장만 쓰고 그냥 뭐 며칠을 보내다가 생각이 나면 뭐 두 번째 문장을 쓰고 막 이런 시기가 좀 있었어요. 그럴 때 저도 모르게 좀 자연스럽게 할머니 이야기를 쓰다 보니까 제가 쓰는 문장의 속도와 그 주인공이 갖고 있는 사고의 속도가 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면서 이야기가 좀 잘 풀리기 시작해서 아직 50이 안 됐지만 노인 이야기를 써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조금 했고요. 그 기억이 좀 이렇게 차곡차곡 켜켜이 쌓여 있는 노인들과 그다음에 좀 행동은 굼뜨고 생각을 아주 많이 하는 그런 노인들 이런 것들을 좀 문장으로 풀어내면 어떨까라는 좀 궁금증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노인들의 머릿속에 있는 켜켜이 쌓인 기억들을 문장으로 다시 어떻게 켜켜이 밝혀내는 방법은 없을까 이런 것들을 좀 궁리하는 과정도 조금 재밌다 보니까 최근 몇 년 동안은 계속 조금 할머니 이야기를 많이 쓰게 되었고요. 할아버지 이야기도 이제 좀 써봐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하는 중입니다. 네. 저는 좀 몇 년 전에 제 첫 장편인 구경꾼들이 멕시코에서 번역이 된 적이 있었는데요. 처음 그 제의를 받았을 때 제 머릿속에 제일 먼저 든 생각은 아니 왜? 뭐 이런 생각이었어요. 제가 이제 동료 작가들이나 이제 뭐 선후배 작가들의 그 한국 소설들을 읽으면 이런 소설들은 어느 나라어로 번역되면 좋을까? 뭐 이런 상상을 되게 많이 해요. 그게 좀 이 소설 너무 좋다. 좀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는 그런 작품들이 있는데 제 소설은 그런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도 없지만 들지가 않아요. 별로. 그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좀 의아한였고 다음에는 다른 언어권도 아니고 멕시코에서 이 책이 나오는 게 참 좋다라는 생각이 좀 다시 들었고요. 이제 뭐 그렇다고 제 소설을 읽은 해외 독자를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본 적은 없는데 궁금한 건 제 소설에 나오는 그 수많은 가족
관계들이 어떻게 읽힐지 이런 게 조금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제 문장의 리듬이 다른 언어로 번역됐을 때는 어떤 리듬으로 읽히는지 이게 조금 궁금합니다. 예. 저는 독자로서 한국 문학을 읽고 자라면서 작가의 꿈을 키운 사람이고요. 제가 읽은 이 한국 문학에 이제 20대가 되면서 읽었던 수많은 외국 문학이 이제 위에 같이 쌓이면서 이제 오늘날 저를 만들었죠. 아직 못 읽은 많은 나라의 책들이 한국어로 번역돼서 제가 읽고 제 영역을 넓혀줬으면 좋겠는 마음이 있고, 그와 또 동시에 이 좋은 한국 문학이 많이 번역돼서 수많은 나라의 그 서점에, 외국 서적 코너에 꽂히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그런 바람도 있습니다. 한국 문학은 어떻게 보면 외국 문학의 아주 일부일 텐데요. 이제는 조금 더 그 일부가 조금 넓어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되게 좋은 작품이 많거든요. 그래서 가능성이라면 그 좋은 작품이 많은데 아직 번역이 안 된 게 너무 많으니까 할 일이 너무 많지 않을까. 이게 가능성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